안 했어? 해야 돼. 내가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듣고 그냥 흘릴 거잖아. 의미 없어. 그러면 굳이 뭐 나랑 수업할 이유가 뭐가 있어? 문제 풀면 되지 뭐. 문제만 많이 풀면 되지.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그 안목이 딱 잡혀 있어야 되거든. 우왕좌왕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안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이거 다 어디 채워봤어? 어디서 나왔는지? 안 해봤어? 내가 여기 6월달 거까지 좀 해봤어요. 그 6월달에 지문형으로 나왔던 호칭어, 지칭어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 담화 표현에서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기본적으로 품사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품사를 갖고. 그래서 품사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높여야 되고, 그리고 문장 성분과 서술어 자릿수 이 얘기는 뭐 지금 빠지지 않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치? 그래서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 그냥 문장 성분 뭐야? 라고 하면 바로바로 나와야 되고, 품사 뭐야? 라고 하면 바로바로 쭉쭉쭉쭉 나와야 되고, 그 정도까지가 사실 우리가 딱 엄매가 힘들다 라고 하는 게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기본적으로 해놔야 되는 게 뭐야? 품사에 대해서, 문장 성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요소까지 들어가면 좋긴 한데, 문법 요소는 사실 뭐 독해로도 풀리는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이번에는 좀 배경 지식을 그냥 팍팍팍팍 물어보는 느낌들이 강해요. 자, 하나 더. 여기 이어진 문장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좀 봐야 되는 게, 이어진 문장이 안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어진 문장이고, 그리고 얘네들을 딱 명시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딱 직접적으로 물어본 경우가 없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부를 해놔야 된다. 아는 문장, 암긴 문장은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문장을 읽을 때 조금 더 분석적으로 읽어야 되는 연습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형태소 얘기가 지금 완전히 지금 빠지고 있네. 말이 안 되는데? 형태소가 안 나오는 거는? 나오겠지? 나오겠지? 나올 거야.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태소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딱 형태소보다, 그럼 형태소의 분류는 어떻게 한다? 그럼 형태소를 가지고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뭐다? 단어를 형성하는 거, 그리고 단어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를 수 있는지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지금 분석의 관점이, 여기 있는 것도 분석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기도 분석의 관점으로 하셔야 된다. 이거 프린터 없니, 오늘? 저번에 내가 줬었나? 없어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지금은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자, 그리고 지금 의미관계가 지금 빠졌거든요. 의미관계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왔어요. 의미관계에서도 우리가 의미관계에서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뭔데? 라고 했을 때 딱 나와야 돼요. 뭘 물어보니? 의미관계에서. 내가 독서하면서도 늘 얘기하잖아. 유의관계, 동의관계, 그치? 다의관계. 더 들어가면 반의관계, 이런 것들 물어본다고. 자, 의문에 대한 개념 자체를 지금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치? 이거 자음체계, 모음체계, 여기 부분이 지금 비어있어. 근데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중세국어랑 연결해서 자음체계 그 훈민정음 중세국어 의문체계랑 같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자, 한글 맞춤법,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이 좀 애매하게 나올 수도 있다. 왜 한글 맞춤법, 요 표준 발음법은 일단 표준 발음법 자체가 여기 있는 의문의 변동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표준 발음법 자체는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글 맞춤법도 우리가 표기와 관련된 건데, 요 의문의 변동이 반영이 돼서 한글 맞춤법을 쓰긴 하거든. 그래서 요 관계 정도만 우리가 이제 뭐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할 거고, 일단은 이제 비어있는 부분들을 좀 보면, 일단 대놓고 비어있는 부분, 미안해, 여긴 아니지. 대놓고 비어있는 부분, 여기. 그리고 대놓고 비어있는 부분, 여기가 아니라 대놓고 비어있는 부분, 형태소. 알겠지? 내가 그러니까 막 여기서 강조하지. 형태소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집니다. 막 이러면서. 진짜 안 나오면 어떡하냐? 뭐 고추장이라도 해야지. 근데 나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리고 분명히 의미가 지문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의미를 그냥 물어볼 수는 없고 지문형이랑 좀 결합시켜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의문 체계가 문제인데, 의문의 변동을 2번이나 물어봤으니까 3번 물어볼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의문 체계를 물어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소리에 대해서. 그러면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음절을 잘라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음절을 자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소리는 어떻게 나올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었니? 내가 늘 얘기했는데,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의 순서.
그래서 모음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붙여갖고 우리가 소리를 내는 걸 음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맞춤법을 연결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중세국어에서 파트에서는 일단 여기 문법 요소 파트들 다 해야 되고, 의문의 편천이 여전히 나왔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지어서 좀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뭐 지문형으로 나온다면. 뭐 그리고 하나 더, 고대국어 차자 표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객체 높임법, 주체 높임법 정도를 물어봤어요. 그럼 또 물어보진 않을 거고, 상대 높임법 정도가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근대국어에서의 조금 변화된 점들이 있어요. 팔종성법이 칠종성법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국외음화가 이제 나온다거나, 뭐 원순모음화가 된다거나, 그게 이제 의문 파트하고 연결지을 수는 있겠지. 근데 이렇게 연결짓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물어본 거네? 라고 개념이 팍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런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하나씩 좀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할 거고, 자, 여기에서 용언의 구조 오른쪽에 쓰라고 했었지. 계속 물어봐, 용언의 구조는. 근데 용언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무슨 놈이 이제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실제 단어로 한번 써봐. 단어로. 그냥 딱 단어로. 용언이니까 얘들아 무슨 품사에서만 나올 수 있니? 동사,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주사 이다도 넣어줘야 돼. 알았지? 서술격 주사 이다의 다도 어미로 보더라고.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출제된 문제에서 보니까. 그럼 용언에서는 우리 하나의 단어를 보자. 그냥 먹다. 그럼 어디가 어간? 어디가 어미? 너무 쉽지? 이걸 이제 너희들이 예시를 꺼내서 해야 된다고. 그럼 얘네들이 막 활용될 거 아니야. 어디가 활용된다고요? 간, 어미가요. 그럼 여기 어떻게 활용돼요? 겠니? 이렇게 활용되면 형태소 몇 개? 자, 이때 얘가 하나의 형태소다 아니면 얘가 하나의 형태소다, 또는 나는 네가 밥을 먹는지도 몰랐어, 이럴 때는 얘가 하나의 형태소다 아니면 얘가 하나의 형태소다. 헷갈려. 어떻게 할래? 분석될 수 있어? 이제 형태소에 엄청 집착을 보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말어미에서 나눠지는 건 누구 있니?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 역으로 하니까 막 안 나와. 선어말어미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어? 뺐을 때 말이 돼요. 그치? 그러면 빼봐. 먹니? 됐네? 그럼 얘는 말이 되네? 그럼 얘는 선어말어미겠다. 그럼 얘는 어말어미겠다. 오케이? 자, 어말어미에서도 또 나눠지죠? 무슨 어미 같아요? 어말어미에서 나눠지는 거 세 가지. 어말어미에서 세 가지 어떻게 나눠져? 끝내주면 종결, 연결, 전성. 그치? 그러면 자, 이때는 끝내주는 거야? 연결해주는 거야? 오늘 집에 가서 밥을 먹겠니? 끝내줬네. 어떻게 끝내줬어? 의문형으로. 그래서 종결에서도 우리가 5가지 종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럼 먹는지는 뭘까? 응? 니은지? 그럼 니은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지? 먹는지도 몰랐다. 먹는지 몰랐다. 먹는지도 몰랐다. 그럼 야, 여기에서는 기본형은 그러면 먹 맞지? 그치? 야, 그럼 여기서 얘는 뭐야, 얘는? 몰라? 아니야, 이거 니은지라고 보면 안 돼. 어떻게 보면 막 니은지처럼 보이잖아. 아니야, 이때는 먹는, 자, 는이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 현재. 그럼 이때 이 지는? 자, 이때 도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붙였다 뺄 수 있다, 붙였다 뺐다, 붙였다 뺐다 할 수 있네. 그런 특징은 누가 있지? 조사? 조사 중에서도 보조사. 보조사는 어미 뒤에도 붙어요. 그럼 일단 먹는 지 하나의 덩어리 몰랐다라고 하는 이 친구에서 이 지는 어미 맞니? 어미 맞니? 얘는 자 현재의 느낌 맞니? 너 지금 먹는지도 몰랐어. 먹고 있는 그 현재의 느낌도 몰랐어. 그럼 이건 연결어미 맞니? 자 연결어미 중에서도 앞과 뒤를 지금 이렇게 연결했는데 뭐뭐 하는지 몰랐어 라고 해서 이거는 아무튼 연결어미로 보이죠.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아니 니은지랑 그치? 지금 이런 지랑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가 개념적으로 있어야 돼요. 개념적으로. 그럼 개념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먼저 배경 지식을 쌓으려 막 외워야 돼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좀 전에 get은 우리가 분석을 했지. 그치? 근데 이 느는 니은지인지 느인지 지금 헷갈렸어. 왜 헷갈렸냐면 자 선어말 어미에서 일어나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선어말 어미에서 뭐가 일어나는데? 선어말 어미의 기능적 역할. 먼저 자 앞을 보시오. 앞을 보시다. 높임이 일어나지.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일어나요? 시제밖에 안 일어나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선어말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높임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시제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왜? 형태소는 항상 그 의미가 있으면 형태소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시제 느낌 있지? 지금 현재 먹는 느낌이니까. 그럼 거기까지 끊고 나서 뒤에 지는 연결어미겠네. 근데 저 지를 우리는 알아요 이미. 어디서 봤어요? 이번에 짧은 부정 나왔을 때는 헷갈리겠잖아. 뭐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못하다. 보여? 기억나? 기억 안 나면 기억을 되살려주마. 뿅. 뭐뭐하지? 이렇게. 보이지? 뭐뭐하지 않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는 연결어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생각을 우리가 하려면 선어머리면서 뭐 일어나지? 그거에 대한 느낌, 이거에 대한 개념. 그치? 근데 언제는 내가 이제 니은지에 대한 얘기도 가끔 한단 말이야. 이 니은지는 하나의 어미로서 작동을 한다. 그때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럼 이때는 하든지 말든지 라고 하는 선택의 의미로. 그쵸? 근데 얘는 나중에 또 뭘로 또 연결되면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랑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 지를 띄었을 거냐 아니면은 붙여서 이렇게 어미로 볼 거냐. 그럼 띄었을 때는 우리가 이때 니은은 무슨 지예요? 관형사형 어미의 니은이 되겠죠. 이제 관형사형 어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이유가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수용이 지금 잘 됐냐 안 됐냐 스스로가 판단이 됐을 거고, 자 스스로 판단이 됐을 때 수용이 잘 안 됐어. 저게 뭐지? 어떻게 파악해야 되지? 라는 방법적인 얘기들을 떠올리지 않았다면 일단은 개념 부족이다. 개념이라는 거는 내신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의고사를 위한 개념이에요. 알겠지? 내신은 우리가 단원별로 이렇게 쭉 나가야 되지만 지금은 어느 단원에서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수능이. 어느 단에서 어떻게 나올 줄 알고. 물론 예측은 했다만 내 예측 100% 맞니? 안 맞지? 안 맞아. 나 솔직히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이 어떻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판단해주지? 그 기준점이 항상 문법 기준이라고 고3 때는 내가 다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문법 기준을 잡을 때는 자 1학년, 2학년 뭐 고3 내신과 때까지는 제가 개념어에 대한 얘기는 했었잖아요. 이 개념어를 바라볼 때 항상 뒤에가 기준점이다. 그래서 이 기준점에 따라서 우리는 앞에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관형사 이런 얘기들은 빨리빨리 할게. 관형어.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는 품사의 기준이다. 그리고 어는 문장 성분의 기준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지금은 고3 수능을 앞두고는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기초 개념이고. 지금 이제 심화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고3 때 필요한 개념은 뭐냐면 단원이에요. 단원. 지금 어느 단원에서 나왔지? 뭐 물어보는 거지? 가 딱 잡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원의 순서는 제가 앞에서 드렸던 그냥 요대로 파악해 주시면 좋아요. 요대로 파악해 주시면 좋은데 이걸 어떻게 다 쓰나요? 이걸 다 어떻게 외우나요? 라고 한다면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는 방법을 드릴게요. 이게 머릿속에니까 지도로서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럼 문법에서 우리가 흔히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크기로 비교하는 거예요. 크기. 그랬을 때 음운이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쵸? 음운, 소리와 관련된 거. 그리고 나면 음운은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담화를 이뤄요. 그러고 나서 중세국어에서 한 문제 나와요. 국어사라고 할게요, 이제는. 이렇게 단원 파악하는 거 어렵진 않지.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라던가 공부를 연계하는 과정에서는 단어와 문장은 항상 연결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고. 근데 그냥 머릿속에 그릴 때, 아, 이거 음문에서 나왔구나. 단어에서 나왔구나. 문장에서 나왔구나. 근데 단어와 문장은 한 번에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자, 음운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하위 개념은 음운 체계와 그리고 음운의 변동이죠. 끝. 그래서 음운 체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음 체계, 모음 체계. 아, 뭐였더라? 이러면 안 돼. 그냥 바로바로 툭툭툭 튀어나와야 돼. 그런 의미에서 한번 그려보자. 자음 체계 뭐가 있니? 자음 체계. 바다, 가자, 서해, 물, 놀, 이를.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거 기억나? 모음 체계는 키위, 제외, 해, 금붕, 조, 플러스 이중 모음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2의 반모음 2의 이중 모음, 5와 5의 반모음의 이중 모음. 그래서 받아. 이중 모음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알겠지? 이중 모음 체계까지 확실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 하기 싫어서 엄매에서 이제 다른 데로 런하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고 가서 이제 화작가서 이제 점수가 안 나와요 하면서 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변동. 자, 음운 변동의 체계 몇 개 있어? 크게 유형으로 따지면 교체, 탈락, 축약, 첨가 해서 얘 5개, 얘 5개, 얘네들 5개 플러스 교체는 반모음 교체까지 하나 더 추가해서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각각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아니야,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왜? 이 정도 개념이 나왔을 때 어디가 포인트냐? 그거만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자, 단어에서는요, 이제 단원이 나뉘죠. 어디에서요? 품사 파트와 형태소 파트예요. 얘네들은 완전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각각 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태소를 여기다 넣어주기도 해요. 근데 그러진 않고요, 저는. 자, 그럼 품사는 각각의 품사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품사 체계와 특징을 알아야 돼요. 자, 특징은 좀 덜 알아도 괜찮아. 그냥 체계만 알면 그게 특징이야, 사실. 체계만 알면 그게 특징이 돼. 알겠지? 그래서 품사 체계를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좀 써보라고 여러분들한테 넣어놨고, 이번에 연휴 이용해서 한번 꽉꽉 채워와봐. 제발. 알겠지? 자, 형태소는요, 형태소를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실질 형태소냐, 뭐 자립 형태소냐, 이런 것들 또 요새 뭐 물어보더라. 자, 근데 형태소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개념이 어근과 접사예요. 그래서 어근은 누구냐, 접사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어간, 어미가 아니라 어근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어미는, 어간은 용언에서만 나오지만 어근은요, 모든 단어에서 다 나와요. 모든 품사에서 다 나와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뭔데? 단어의 짜임이죠. 그럼 단어의 짜임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파생어와 합성어죠. 그래서 파생어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근데 파생어는 나중에 우리가 전성어미랑 헷갈리는 경우가 하나 있죠. 음기. 그래서 명사 파생 전성어미 음기, 그리고 명사형 전성어미 음기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 딱 생각을 해주면, 그래, 이런 거 내가 어떻게 찾아야지? 항상 얘기하잖아. 서술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품사가 붙느냐 어떻게. 그치, 그런 거 생각하고. 자, 합성어 같은 경우는 또 물어보죠. 통사적 합성어, 그렇지, 비통사적 합성어, 그리고 의미관계, 대등, 종속, 융합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도 물어보죠. 그래서 의미를 요 합성어의 의미관계로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더러.
그 우리 단어 파트에서 의미가 아직 남아있다고 했었잖아. 여기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뭐 특히 설화 같은 경우는 저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 저 의미 파트. 상명대가 이거를 좀 건들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고 나면 자 얘네들 단어의 짜임을 먼저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형태소 분석을 계속 시켜야 돼. 근데 이 형태소 분석은 6월, 9월 모의고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10월 달까지 나오는 학력평가 문제 있죠. 거기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분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갖다 쓰더라고. 그 해에 나왔던 학력평가의 어떤 단어를 갖다가 형태소 분석하는 방법으로 쓰더라고. 그래서 이 분석은 방법을 알아도 좋지만 일단 3월부터 해서 10월 달까지의 학력평가에 나왔던 형태소 분석 문제들 또는 흠사에 나온 단어들, 제시된 단어들 걔네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 형태소 분류 중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친구가 있었죠. 누구? 형식 형태소. 그럼 이 형식 형태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여기가 너무 좁게 썼다. 미안해. 이 문장 파트에서 무슨 파트냐면 문법 요소 파트예요. 그래서 문법 요소 파트가 몇 가지로 나뉘냐? 7가지가 있어요. 뭐 크게 보면 5가지, 셈이라면 7가지.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종결 표현 몇 가지? 5가지. 그럼 몇 가지가 있다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청유, 명령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시제 표현, 사건시, 발화시, 과거, 현재, 미래. 그럼 걔네들은 어디서 일어나게? 라고 물어보면은 예, 형식 형태소, 관형, 사형, 전사, 음력 또는 형식 형태소, 선어, 말, 음력. 그치? 형식 형태소가 여기서 엄청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높임 표현이죠. 그래서 높임 표현 어디서 일어나게? 네, 선어, 말, 음력 또는 조사야 또는 특수어예요. 그리고 나서 피동과 사동. 그래서 피동 표현, 사동 표현은 어떻게 되게? 네, 형식 형태소 접사요. 또는 어미의 활용을 통해서요. 뭐뭐하지 아니하다. 미안해. 뭐뭐하게 하다. 그치? 뭐뭐하게 되다. 그런 식으로 우리 통사적 피동, 통사적 사동 이런 식으로 얘기하. 긴 사동, 긴 피동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그것도 어미 활용시킨 거잖아. 그치? 뭐뭐하지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우리가 다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표현 나왔고요. 부정표현이 이번에 나왔었죠. 긴 부정문, 짧은 부정문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인용 표현까지. 근데 인용은 이게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서 굳이 안 넣어도 되고. 그래서 작게 보면은 5개 이렇게. 피동사동을 같이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피동을 어떻게 만들어? 생각하면 되고. 사동을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구분할래? 구분하는 방법도 알면 되지. 그래서 사동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있어야지 좀 사동의 느낌이 살 거다. 없으면 안 돼. 사동사는 다 타동사야. 알겠지? 근데 타동사는 다 사동사는 아니야. 포함관계가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은 문장 성분을 먼저 배우죠. 문장 성분 몇 가지? 7개. 그럼 각각의 문장 성분에서 우리가 포인트들을 좀 알아야 되고 뭐가 물어보는지 뭐가 출제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장 성분을 빨리 판별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 문장 성분이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문장이 여러 개 있을 때 문장의 짜임으로 가죠. 그래서 문장의 짜임이 나눠진다. 혼문장과 견문장으로. 그래서 견문장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근데 요 얘기를 오늘 좀 정리를 해보려고. 요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문장의 짜임을 빨리 파악하느냐. 문장의 짜임을 어떻게 빨리 파악하느냐. 그래서 정말로 힘을 쏟아야 되는 부분들은 딱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개념으로 딱 있어야 돼요. 그럼 저거에 대한 각각의 어떤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되나요? 그거는 지문에서 줄 거야. 보기에서 줄 거야. 그럼 딱 그 보기의 내용을 보고 지문의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겠지. 공부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치? 근데 아니라면 이제 좀 그때는 이제 독해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로 바뀌겠죠. 그치? 그러니까 딱 보고 나서 이거 뭐 물어보는 거네? 그럼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되네? 연습들을 빨리 하시는 게 요 모의고사에서 요구하는 바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국어사를 조금 더 이제 연결지어서 뭐 중세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 의문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근대국어 차이점들을 정리하면 엄매가 시간 잡아먹는 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 성분과 품사의 관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다가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면은 쭉 써놓긴 했었죠. 왼쪽에는 품사의 체계 써보시라고 했고, 그리고 이게 문장 성분의 체계, 그리고 오른쪽은 또 여전히 용언의 활용. 자, 이런 관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발췌해서 할 건데, 그것도 여기 문제를 하나만 보고 합시다. 6월 달에 나왔던 문제. 자, 35번, 37번 6월달 문제예요. 35번, 37번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이제 뭐 품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치? 그럼 이거 품사가 뭐야? 라고 했을 때 품사를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쵸? 또 오른쪽에 보니까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서술어 잘수라고 하는 개념이겠죠. 그럼 결국 품사 그리고 문장 성분이 항상 문제의 베이스가 되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너무 쉬운 파트고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근데 얘네들을 베이스로 해서 가는 게 이제 문장의 짜임까지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품사의 체계라고 하면은, 자, 우리 품사는 항상 기준점 잡아주라고 했어요. 뒤에 무슨 사로 끝나면 9개의 품사가 나와야 되고, 무슨 언어로 하면 기능으로 나오는 거니까 5개가 나올 거예요. 그치? 기능이야. 그래서 언어로 끝나면 뭐 하는 기능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고, 사로 끝나면 이런 의미라고 읽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 기준점이란 말이야. 그럼 체어는 뭐 하는 기능이야? 어는 기능이니까 기능으로 읽고, 체는 몸이 되는 기능. 그럼 몸은 비유적으로 써요. 우리가 문법이지만 되게 비유법을 많이 써. 어간어미도 다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나무의 줄기와 꼬리라고 해서. 여기도 체자는 비유적이야. 몸 체자니까. 몸이 되는. 그래서 중요하다. 중요한 기능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문장에서. 그치? 자, 그때 우리가 명사, 대명사, 수사까지도 있어요. 그럼 명사, 이름의 의미가 있는 품사. 대명사, 이름을 대신 불러주는 품사. 수사, 수와 관련된, 꾸며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수와 관련된 의미가 있는 품사.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체언들은 어디로 가서 쓰일까? 문장 성분. 자, 그럼 문장 성분은 뭐가 있어요? 주, 라고 해서 뒷자리가 뭘로 끝나요? 어로 끝나죠. 그치? 그럼 이거는 문장 성분을 나타내주는 기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나 해주고, 하나 더 그냥 자리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주어는 주인공 자리, 주체의 자리. 서술어는 서술하는 자리. 목적어는 목적 대상이 되는 자리. 보어는 보충해주는 자리까지 해서 주성분. 관용어는요, 관용 뜻 나오네, 체언 수식하는 자리. 부사어는요, 하는 일 너무 많아. 근데 대부분 수식하고 있죠. 독립어는요, 독립된 자리. 그럼 체언은 어디 가서 쓰이냔 말이야, 도대체. 다 많은 사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다 쓰일 수 있다. 왜? 그걸 알아야 돼요. 조사. 조사 중에서도 무슨 조사? 격조사만. 알겠지? 그치? 그러면 자, 조사는 이때 조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 애들? 도와주는 애들. 누굴 도와줬어요? 보니까 체험을 도와줬구나. 그럼 보조사는요, 보충해주는 의미를 더해주니까 걔도 도와주는 애 맞지? 그랬을 때 얘를 무슨 기능을 가졌다고 해? 관계를 나타내주는 기능을 해줘요. 그래서 관계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 돼. 일단 끝. 그럼 어디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조사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얘기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너희들 이거 끝나면 집 가니? 바로? 바로 집 가? 뭘 집을 가? 집에 가야지. 야, 조사 생략이 어때? 엄청 흔해. 엄청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움에 빠져서 못 찾아낸단 말이야. 우리 국어는 항상 조심하라고. 내가 독서에서도 얘기하잖아. 조사, 어미, 되다 아니다. 조사, 어미, 되다 아니다. 조사, 어미, 되다 아니다. 걔는 무조건 막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야. 혹시 조사가 없네?
그럼 여기 조사가 뭐가 들어갈까? 한번 넣어보기도 하고. 그래야 문장 성분이 찾아지는 거잖아. 그치? 자, 수식어는요. 수식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관형사. 그리고 부사. 그럼 관형사는 1인자니까 관형어로만 가기도 해요. 딴 데 못 가요. 1인자예요. 체험만 수식해요. 근데 부사는요. 네, 부사밖에 안 돼요. 부사는 갈 데가 부사밖에 없어. 부사어밖에. 근데 얘 입장에서 보자. 야, 관형어 입장에서 보자. 그럼 관형어 입장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야, 관형사 너 또 왔어? 너도 왔어? 아니, 너 또 왔어가 아니야. 너도 왔어? 그럼 관형사가 물어보지. 누가 왔어? 야, 채원도 왔어, 조사랑. 이런 느낌 가져야 된다고. 그럼 부사어로 갔어, 부사가. 그럼 부사한테 물어보지. 야, 부사 너도 왔어? 왜 누구 왔어? 부사격 조사랑 채원이랑 같이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 보내는 것만 신경 쓰면 안 돼. 입장에서 누가 오지? 누가 우리 집에 오지? 이런 생각도 해야 된단 말이야. 누가 이 자리에 오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보다 보면 이 자리라고 표현된 게 많아요. 주어 자리가 지칭하는 대상. 되게 어렵게 문장을 쓴단 말이야. 주어 자리가 지칭하는 대상. 그럼 무슨 품사가 왔냐? 그 말이거든. 그 작년인가 올해인가 아무튼 그 주어 자리가 지칭하는 대상. 이런 식으로 막 문제가 나와요. 선택지에서 내가 나오면 또 보여드릴게요. 그럼 수식어는 꾸며주는 기능이니까 독립어는 독립적인 기능이니까 누구 있어요? 감탄사. 감탄사가 뭐 직접적으로 문제는 나오진 않지만 감탄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된다. 와우 논란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야 하고 부를 때 친구야 하면 안 돼. 그때는 혹격주사고 누군가 딱 부를 때 야 친구야 이거는 친구 플러스 야지. 친구 플러스 야지 그건 조사가 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야 부르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 개무시? 왜? 그치 그것도 뭐야? 감탄사. 그럼 제가 내가 얘기할 게 있어 이것도 감탄사 점점점 이것도 감탄사. 그치? 그래서 감탄사의 정도는 그냥 그 정도예요. 막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그것도 있어요. 전화할 때 여보세요? 여보시오 이거지. 물어봤지. 여보시오 그것도 감탄사. 누군가 불렀으니까. 알겠지? 자, 용언이에요. 용언이 너무 중요하죠. 그럼 용언은 자 여기서 무슨 기능이에요? 용언은 무슨 기능이라고 읽어야 돼? 용의 기능. 이게 용자가 무슨 용자? 그치. 그럼 활용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 중요해. 활용은 무슨 뜻이다? 활용의 개념 정의하시오. 뭐가 바뀌어야 돼? 뭐가 바꿔? 그거가 또 안 나오잖아. 좋지. 제일 처음 했구만. 그치. 어미 변화로. 다양한 문법적 기능이지. 문법적 기능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활용이라고 한다. 활자가 우리가 이제 생선들 살아있는 걸 뭐라고 하니? 활어라고 했지. 살아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살아있게 쓴다라는 건 뭐야? 어미가 막 움직인다고. 변한다고. 이름 자체가 어미, 미자는 꼬리잖아. 그래서 꼬리가 막 움직인다고. 그럼 또 생각해야 되는 거. 어간과 어미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니? 아니면은 잠깐 분리해서 따로 써도 되니? 형태수 분석할 때 따로 써도 되지만 항상 얘네들은 한 세트로 다녀야 돼. 그러다 보니까 형태수는 항상 용어는 2개씩이야. 봐봐. 요 밑자가 꼬리라고요, 꼬리. 요 꼬리가 팔랑팔랑 움직이면서 문법적인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단 말이야. 저 강아지도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하면 반갑다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잖아. 또 시무룩하면 꼬리도 쳐져 있겠지. 근데 이 꼬리가 없으면은 안 된다고. 얘가 그럼 강아지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안 그래? 그래서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무슨 형태소가 돼요?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변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용언에서도 가변어로 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형태소의 관점으로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요. 자, 근데 이 용어는 기본적으로 그럼 어디 가서 쓰여?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이다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다 서술어 자리 가서 쓰이죠. 그쵸? 그런데 뭐가 된다고요? 활용된다고요. 그래서 무슨 어미? 성분을 바꿔주는 어미, 전성어미라고요. 그럼 전성어미 누구 있어?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그럼 어디로 갈 건데?
관용어 자리로 가겠지. 그럼 관용사용전서미가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누구 있어? 어? 은, 는, 을, 던. 붙임표는 왼쪽만 붙여줘야 돼요. 왜? 어만어니까요. 어만어니까. 부사를 만들어주는 애 있니? 부사형 전서어미. 걔는 누가 있어? 이를 살짝 넣어주세요. 이거 부사절 때문에 그래요. 부사절 때문에. 알겠지? 이는 어미로 안 봐요. 그러나 부사절 만드는 것 때문에 얘를 놓치면은 되게 힘들어요. 뭐 구름에 달 가듯이 쉬는 무슨 나그네 뭐이 시처럼 뭐뭐 하듯이 그때 이가 부사절을 만들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전성어미 하나 남았네. 명사형 전성어미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야 돼? 갈 길을 잃었네. 빨리 집을 찾아줘. 그렇지. 조사가 도와주지. 어디가? 같이 가. 너 명사처럼 보인다? 명사형 전성어미니까 명사처럼 보인다.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어? 다 가능하지. 왜 아까 우리 체험의 특징, 명사의 특징 조사가 붙어서 다 가듯이 명사형 전성어미 음기는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 얘가 진짜 중요해.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 학원에 오기 전에 밥은 먹었니? 먹었어? 안 먹었어? 그냥 왔어? 이제 이런 거는 내가 질문이 아니잖아. 분석하라는 거잖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누가 밥은 먹어야 돼? 너는 주어 있어 없어? 근데 요 너는 가로하자. 왜? 보조사니까. 그러면 자, 큰 문장이 뭐가 있어? 밥은 먹었니? 너 밥은 먹었니지? 야, 그럼 이때 은은 누굴 대신하는 거야? 그렇지, 목적어를 대신한다는 거야. 근데 왜 은은 보조사니까. 알겠지? 그럼 여기서 끝났네? 너 밥은 먹었니? 하나 더. 애가 붙였어요. 누구 앞에 붙었어요? 전. 그치? 그럼 얘는 뭐예요? 부사격 조사예요. 그래서 얘가 부사어를 만들어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전에 뭐 하기 전? 누가 학원에 오기 전에? 너가 학원에 오기 전에. 그러면 주어는 동일한 주어니까 생략을 시킨 거지. 근데 얘는 지금 누굴 꾸며줘? 전을 꾸며주지. 그럼 이때 전은 품사 뭐야? 명사 맞아? 그래, 체언이겠지. 체언 중에 하나겠지. 근데 이렇게 혼자 쓸 수 있는, 물론 이때 저는 의존명사의 성질이 있는 거죠. 그럼 앞에 꾸며주는 거, 이 명사를 꾸며주는 요 자리는 뭐가 돼? 관형어가 되죠. 관형어 자리고 여기에 주어 서술로 간 게 있니? 너가 지금 생각했다고 했지. 너가 학원에 오다. 너가 학원에 오다. 그럼 얘는 관형절로 보이는 거지. 아니, 미안해. 관형어의 성질이지. 관형절은 안 돼. 미안해요. 미안해. 기니까, 이거 음기니까 명사절이야. 자, 명사절이지만 무슨 어의 역할을 한다고?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 조사 보여? 조사 보여? 안 보이지.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이런 느낌도 있죠. 추석 때 나오라면 학원에 오기를 싫어하더라. 누가? 내가. 나라고 할게 싫어하는 거. 뭘 싫어해? 그럼 여기는 음기가 쓰였으니까 무슨 절? 명사절. 근데 얘는 무슨 역할을 대신했어? 목적어의 역할을 대신했지.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디가 되게 핵심이냐? 어미잖아. 음기, 은는 을던 이게 도로. 자, 어미 무조건 신경 써야 되고, 조사 신경 써야 되고, 조사도 없네? 또 주어도 없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서 문장을 읽어줘야 된다.
어디에 제시된 문장들, 특히 뭐 보기에 제시된 문장, 하면 예시로 제시된 문장을 파악하라는 문장에서.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그래서 체언이랑 문장 성분으로 갔을 때 특히 전성어미가 어떤 식으로 활용돼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지 찾아주면 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용언의 활용은 내가 얘기 안 해도 되지? 지금 전성어미를 통해서 어디로 간 거야? 서술어, 관용어, 부사어로 간 거지. 아니, 전성어미를 통해서 관용어도 되고 부사어도 되고 명사, 절도 되는 거지. 그치? 그 정도까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한 거고. 자, 이 품사가 좀 까다로워서 이 품사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한번 얘기할 테니까 무조건 이거를 좀 정리를 해오시길 바래요. 근데 아마 순서가 좀 내가 다를 거야 지금. 그거를 파일화를 못 시켜갖고 다시 쓰면서 할게. 이것도 그 고3번의 우선순위를 내가 반영한 거거든. 제일 첫 번째 조사의 하위 분류를 알아야 돼요. 그럼 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눠진다고?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들으면 알지? 그치? 근데 읽을 때 신경 써야 된다고. 접속조사까지 신경 써줘야 된다고. 그럼 격조사에서 누가 7개의 격조사가 누구를 만들어? 문장 성분을 만든다고요. 그쵸? 근데 조사는 심지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생략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생략을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써줘야 되고. 두 번째, 보조사는 누구를 대신하기도 한다? 그치, 격조사를 대신하기도 한다. 그럼 보조사에서 우리가 가끔 놓치는 게 누구냐면 은는이에요. 나는 밥을 먹었지만 동생은 밥을 안 먹었다 할 때 주어지. 내가 밥은 먹지만 공부는 안 한다 할 때는 목적어지. 그래, 그렇게 완전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은는은 무조건 보조사. 그렇죠? 그리고 뭐뭐부터 뭐뭐까지. 그러면 자, 저 부터와 까지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 격조사로 우리가 대신 쓰인 걸까? 어떤 격조사? 어디에서? 어디로? 부사격조사를 대신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독해에서는 또 중요한 거 있죠. 뭐뭐도, 뭐뭐만. 의미를 뭔가 한정 지어주는 또는 포함시켜주는 이런 도, 뭐뭐도, 뭐뭐만이라고 하는 보조사가 나오면 좀 세심하게 읽어줄 것. 그랬을 때 격조사에서 너무 중요한 격조사를 제가 하나 강조하죠. 부사격조사. 그래서 이 부사격조사 이럴 땐 그래서 부사어가 된다. 부사격조사 기억나니?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크게 보면 세 가지. 여기 우리 지금 하나씩만 얘기해보자. 먼저 얘기한 사람이 장땡. 어떨 때 부사격조사하고 부사어가 된다고 했어? 어떤 느낌이 들 때 그 자리가? 그래, 알았다. 대상, 공간, 수단 방법. 이런 느낌이 부사어네, 대상이네, 공간이네, 수단 방법이네. 글을 읽으면서 그래, 여기로, 여기에 이런 거란 말이야. 누구에게? 그래서 대상은 수요하는 에게가 쓰일 수 있잖아요. 그치? 그 비교할 수도 있잖아. 와, 과로. 근데 이 와과가 뭐 누구랑 닮았다고요? 접속? 조사랑 닮았다고. 형태가 똑같아.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문장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 선택지 만들 때. 나는 엄마와 닮았다. 그러니까 자, 요 비교 대상이 부사격 조사인지 아닌지는 하나씩 읽어줘야 돼. 나는 닮았다. 엄마와. 그러니까 엄마와는 비교 대상인 거 맞죠? 그치? 근데 나와 친구는 공원에 갔다 할 때는 나는 공원에 갔다, 친구는 공원에 갔다. 그러니까 잘라지죠. 그때는 접속조사. 접속조사는 분리가 가능해요. 왜 접속시켜주는 거니까 잠깐 나눠져. 근데 부사격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면 말이 어색하지. 그럴 때 서술어 자릿수가 생기는 거라고. 이게 서술어 자릿수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자, 그리고 함께하는 대상, 누구와 함께하다. 그리고 여기 비교 공동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와 함께, 누구와 결혼했다. 이런 식으로. 자, 공간의 느낌은요. 시간, 장소, 미안해요. 어디에,
장소의 느낌이 들죠. 어디에서. 그리고 어디에, 언제에, 시간의 느낌들도 있죠. 6월에. 물론 저 애가 장소의 느낌도 있어요. 근데 공간의 느낌이라고 하니까 같이 처리해 주는 게 낫겠지. 시간적 공간, 물리적 공간. 그리고 지향의 공간도 있죠. 어디로, 으로. 자, 수단 방법 포함해서 뭐가 있냐면 수단 방법, 도구. 그래서 이것도 뭐뭐으로예요. 말로 설명하다, 펜으로 쓰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보면 으로서와 으로서는 그냥 알고 있으면 된다. 이 정도는 으로서 인과 연결합니다. 조사. 항상 으로서는 뒤에서 이렇게 읽어주라고 했어요. 뒤에서 앞으로. 이유 인과니까. 그치? 그게 도구 수단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조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 그럼 나중에 접속조사 읽을 때랑 부사격 조사 읽을 때는 좀 신경 써야 되고, 보조서 나오면 좀 민감하게 처리해주고, 조사가 생략되면 연들이 꼭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조사에 대한 포인트다. 얘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뭘 물어보냐, 그러진 않아. 품사가 직접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이제 조사 대명했고, 대명사 화의 분류예요. 그럼 대명사는 크게 보면 사물, 장소를 의미하는 거. 그리고 사물을 의미하는 지시 대명사가 있고요. 사람을 표현하는 인칭 대명사가 있다. 장소에는 여기저기 거기, 사물은 이것저것 그것, 알겠지? 이건 안 쓸게. 아는 거니까. 근데 인칭은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다. 나, 우리는 1인칭이야. 알겠지? 우리는 무조건 1인칭이야. 내가 포함되면. 너가 포함되면 2인칭이고, 너희들 하면 2인칭이고, 3인칭은 그 밖에 없어. 그녀. 쟤네. 자, 근데 이 3인칭을 조금만 더 세분화시키면은 제귀칭이 나오죠. 제귀칭 대명사. 앞에 나온 사람을 다시 한번 받아주면서 제기대명사. 그래서 제기대명사가 우리가 품사통용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이봐 당신 하면은 몇 인칭? 2인칭. 근데 할아버지는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할 때는 3인칭 제기대명사. 그런 식으로. 저희라는 것도, 저희라는 단어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할 때는 1인칭이 왜 내가 포함된 건가? 근데 쟤네들은 저희들밖에 몰라. 3인칭 제기대명사. 쟤네들은 저희들밖에 몰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제기칭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된다. 또 하나 더, 미지칭, 부정칭. 미지는 모르는 대상이야. 부정칭은 정하지 않은 거예요. 부정칭이에요. 알겠지? 그랬을 때 아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처리를 하고자 하는 거지. 부정칭만 가능해요. 우리 언제 끝낼까? 할 때는 아무 때나 끝내주세요. 그치? 그래 정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달에 시험 보는 날짜가 언제지? 10월 며칠이지? 18일인가? 그때까지는 엄매를 무조건 잘 풀 수 있게끔. 언제지? 몰라. 그렇게 물어봤잖아. 그때를 바꿔봐. 너 다음 달에 시험 아무 데나 보나? 완전 의미가 다르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이게 종결 표현하고도 연결되죠. 미지칭은 의문문에서 무슨 의문문? 설명 의문문으로 가야 되고, 부정칭은 판정 의문문으로 가야 돼요. 자, 지금 품사를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종결 표현에서 의문형에서. 그럼 의문형은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하고 하나 더 있죠.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꾸며주는 거까지 했을 때 대명사에 대한 요 표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관형사 표현입니다. 관형사 세 가지. 성상관형사, 성질과 상태, 그리고 지시관형사, 수관형사예요. 그럼 자, 이 수관형사는 누구랑 비슷한데 다르다? 수사랑 비슷하죠.
왜? 수사는 체언이니까 뒤에 조사가 붙어. 근데 관형사는 무조건 조사 못 붙어. 관형사가 1이라니까, 1등이라니까, 최고 지존이야. 못 건드려. 고집도 세. 못 건드려. 성상은 성질과 상태 나타내준 건 옛, 새, 헌 이런 식으로. 지시는 이, 그, 저. 새는 새롭다 아니에요. 이거는 활용되지 않으니까. 새롭다는 새로운 이런 식으로 쓸 때는 활용돼서 쓴 거예요. 알겠지? 자, 이렇게 내가 쭉 지금 분류해보고 나중에 또 연결할게요. 자, 형용사, 성상형용사, 지시형용사. 그랬을 때 성상형용사, 모든 게 다 성상형용사지만 성상형용사예요. 그런데 이럴 때만 우리가 지시성을 가진 상태를 지시성을 가진 거예요. 어떠하다, 어떻다. 줄임말은 어떻다. 응? 이해돼? 이해돼? 그래? 그러하니? 그렇다. 오케이?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저러하다. 이거는 하가 줄어든 말이니까 아가 줄어든 말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활용되는 거잖아. 어떻게 해요? 어떤, 그런,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거잖아. 자, 근데 이 관형사에서 다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른. 요까지 하면 너무 이제 심하긴 한데, 혹시 뭐 바로 처리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자, 다른의 의미가 another의 느낌이 있거나 또는 different의 느낌이 있으면 서로 의미가 달라요. 품사도 달라요. another는 또 다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해석을 하잖아. 그 외에 뭐 이거 외에도 관형사로 연결이 돼요. 관형사예요. 다른 의견 있는 사람 할 때 나와 다른 게 아니라 그 외에도 그러니까 관형사 꾸며주는 거. 관형사처럼 이제 쓰이는 거고. 근데 얘는 용언이잖아. 형용사잖아. 그치? 다르다. 너와 나는 다르다.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서술성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형태로는 마치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품사다. 근데 얘는 활용이 된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활용이 된 거죠. 활용돼서 쓰인 거다. 자, 요 정도가 우리가 이제 보인다면, 자, 관형사에서도 심화를 한번 할게요. 얘네들 사이에서도 우선순위가 결정돼요. 우선순위가 결정돼요. 먼저 쓸 수 있는 애들부터 쓸게. 새 책을 봐. 자, 새 책인데 어떤 책? 두 권의 새 책. 어떤 거? 저기 있는 거. 그래서 지시성이 제일 먼저 쓰이고 수가 두 번째 쓰이고 성상이 세 번째 쓰여요. 까지 알면 뭐 관형사에서는 조사가 못 붙는다는 특징까지 해서 더 나올 거는 없고. 근데 저거를 기억을 꼭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헷갈리게 왜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엄매를 하니까. 알고 있으면 보이는 거니까. 자, 이제 부사가 난리 났는데, 자, 부사는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자, 부사는 크게 보면은 분 부사가 있고, 그러면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거지. 문장 성분을 수식해주는 부사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부사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이거 쓰고 계속 써와. 알지? 자, 성분부사 세 가지. 얘도 성상부사가 있어요. 두 번째, 지시부사가 있어요. 세 번째는 달라요. 부정부사예요. 부정표. 그래서 이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 부정이라는 단어. 지시부사는 이리, 저리, 그리, 이런 식으로.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꾸며주잖아. 부정부사는 두 개 있었지, 못. 그러니까 부정표현과 관련된 건 저 부정부사예요. 그럼 성상부사는 아주, 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잖아. 그치? 매우, 몹시. 그럼 나중에 이 부사와 관련된 게 뭐냐면,
부사 때문에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서술어의 제약도 생겨요. 또는 조사의 제약도 생겨요. 얘 때문에 생기는 제약이 있어요. 전혀 그렇다. 우리 이렇게 쓰니? 아니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부사 때문에 쓰이는 제약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포인트야.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지. 자,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그런데 접속을 해준다. 접속 부사예요. 그리고 그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준다. 양태 부사예요. 그래서 얘는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접속사라고 하는 거. 양태 부분은 우리가 문장 앞에서 역시 이해하는구나. 혹시 이해 못하니? 이런 느낌으로 문장의 어떤 뉘앙스를 완전히 결정시켜주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들 쓰면서 느꼈어야 된다? 뭘 느껴야 된다고요? 야, 지시성을 가진 친구, 지시성을 가진 친구, 지시성을 가진 친구, 지시성을 가진 친구 있니 없니? 다 연결되지? 얘네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데가 담화 파트 혹은 지문형 문제. 오케이? 그럼 그렇게만 끝나? 아니야. 성상. 이걸 가지고 담화 파트, 이걸 가지고 지문형 문제. 이해됐어? 이렇게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그 체계를 잡아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아직 용어는 안 했어. 용어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면서 다음 시간에 여기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냥 빨리빨리 내가 정리해 올 테니까 미리 생각은 하고 와야 돼요. 알겠지? 제가 오늘 준 것까지는 그냥 쭉쭉쭉 한번 채워봐. 이거를 내가 다 설명할 건 아닌데 일단 용어 파트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좀 해보라고 할 거고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이제 출제 포인트인지를 설명할 거고 그 예전에 뭐 내가 교재 준 거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찾아봐도 돼. 알겠지? 없으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문장의 짜임도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다 채워와 볼 거. 오케이? 그리고 옆에 이렇게 계속 제가 이렇게 달아놓은 게 이게 출제 부분이에요. 문장 성분과의 관계는 어떠겠니? 라는 거. 그 문장의 짜임까지도 생각을 해볼 것.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이번 9월 모의고사의 첫 번째 언매 문제가 나오는 거죠. 왜요? 문장 성분이 서로 다른지, 문장 성분이 서로 같은지. 자, 이런 식으로 봐봐. 한 구절이지, 진짜. 문장 하나의 선택지도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이지. 몇 어절이냐? 4, 5절 정도? 몇 글자? 10글자도 안 되는 10글자 정도? 10글자도 안 되는 9글자. 이 정도에 녹여서 딱 낸단 말이야. 지금 했던 그 기초적인 부분을. 그치? 그럼 품사에 대한 얘기도 하지. 품사는 같은지 다른지. 근데, 그럼 위에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독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독해하면 되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찾기가 수월해지고, 심지어는 사실 안 봐도 돼. 안 봐도 된다? 봐봐. 야, 그저께는 누구 꾸며줘? 누구 꾸며줘? 꾸며주는 거 같아? 왔다 꾸며주지. 세계적은 누구 꾸며줘? 야, 품사 같니? 서로 다르니? 같네? 그럼 문장 성분 같을까? 얘 부사인데? 얘 관형사인데? 그럼 부사와 관형사는 지금 서로 같은 자리에 갈 수 있었어? 없었지? 지문 안 봤는데? 여기서는 4번은 그저께 누구 꾸며줘? 낮. 이때는 그저께의 낮만큼 조사가 생략됐다고. 얘는 피었다 꾸며주지? 그럼 품사 서로 같겠니 다르겠니? 다르지. 문장 성분 같겠니 다르겠니? 다른 거 맞지? 왜? 관형어, 부사어. 이거를 막 지문을 막 열심히 읽어갖고 푸는 것보다 그래 이거 잠깐만 품사가 지금 같은지만 찾으면 돼? 문장 성분이 같은지만 찾으면 돼? 야, 남들은 이제 이거 읽느라고 한 2, 3분, 최소 2, 3분은 날릴 텐데 나는 오케이, 30초. 되냐고, 되겠냐고. 할 수 있어? 아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뻔하잖아. 품사가 같은지 다른지잖아. 그치? 그래서 지문에서 우리가 나중에 지문형 들어갈 때도 야, 여기서 뭘 물어보는지의 그 판별 요소들만 딱 정리하고 들어가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문제 푸는 방법에서. 근데 지금 문제 푸는 방법을 적용은 아직 안 할 거고. 알겠지?
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안 그래? 오케이? 이런 문제는 독해를 해야 돼. 사실 이런 문제는 독해를 해야지. 왜? 이 기억이 뭔지 모르니까. 이 기억이 뭔지 모르니까 독해를 해야 되고, 니은이 뭔지 모르니까 가서 독해. 아, 요걸 지금 물어보는 거구나라고 끌어와서 해줘야 되는 거고. 사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왜? 기억과 니은을 우리가 체크를 안 하면은 못 푸는 문제들이니까. 안 그래? 자, 그래서 빨리 문제를 이제 바라보는 연습,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체계들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